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일자 방송에서 노영민이 뜬금없이 등장해 박 대통령 사면은 야당이 반대했다는 발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황교안 전 대표에 반박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아마도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영민의 발언 내용을 알았나 봅니다. 이와 관련 강용석 변호사는 아침 인사뉴스 끝나자마자 황교안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 사면 야당 지도부 반대 방송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중앙일보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인터뷰에 난 내용을 방송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반박하는 글을 바로 페북에 올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중앙일보는 안 보시고 인사뉴스만 보셨던 모양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께서 반박글 올린 내용입니다라고 노영민 발언에 대한 황교안 전 대표의 반박글을 캡처한 이미지 사진을 업로드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노영민이 이렇게 대답한 이상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노영민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 조사 시에도 노영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노영민은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므로 기소되면 충북지사 출마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고 발언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영민 전 실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재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영민 전 실장은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다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선거에 이용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자 민경욱 전 의원이 김종인이 팽당한 게 정 안타까우면 너희들이 팽시켰던 영감 다시 데려가든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때 김종인은 민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 민주당은 김종인 이 사람에게 먹다 남은 국물이라도 주었나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삭제당했다가 복구된 가운데 현직 의사가 K방역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똑같이 삭제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시자가 반발하는 가운데 영상은 하루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부 차원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구글에 지우라고 요구한 콘텐츠 개수는 미국의 5배, 일본의 50배 수준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로부터 무려 4,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이 한국 좌빨들은 독재를 싫어해서 데모를 한 게 아니었다. 자기네들이 독재해보고 싶어서 폭동 일으킨 거지였는데요.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 민주파리 해오던 좌파들도 별로 반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국이가 연일 멸공을 외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향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숙취 해소의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며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조국이가 볼 때 멸공이라는 단어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선 후보를 함께 깎아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국이의 트윗을 캡처해 올린 뒤 리스펙이라고 썼습니다. 리스펙은 남을 존경한다는 뜻이나 사실상
조국을 비꼬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각 윤석열 후보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인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이마트였습니다. 이 게시물에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고 쓴 윤석열 후보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콩 제품을 들어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이마트,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멸치의 앞머리 멸자와 콩을 합성해 멸공행보한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나라의 TV가 봐도 이마트와 윤석열의 멸공 콜라보레이션으로 보입니다. 근데 멸공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치 사진을 공유하며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자유시간, 그리고 토요일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멸콩,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김진태 전 의원까지 가세해 정용진 신세계보 회장이 멸공이라고 했다고 시끄러운가 봅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네요. 윤석열 후보는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을 구입했군요. 문파 멸공, 저도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멸공 캠페인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는데요. 우리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이미 일찌감치 자나깨나 멸공하고들 계신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야권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72.4%가 단일화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각각 81.1%와 70.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워크 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0.4%,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3%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19.2%는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2.4%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81.1%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16.9%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70.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받고 26.1%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지지율이 고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나자 더불어 터져버린 당의 안철수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마의 15%를 돌파했다는 한국갤럽 조사와 안철수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앞선다는 RN서치 조사 결과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경계심을 증폭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가 이재명 후보에겐 오지 않고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더욱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쇼를 기획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위해 4.7 보궐구도 복원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최대한 몸값을 올리면서 설날까지 단일화 논의를 피하겠지만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과 동시에 안철수의 지지율 하락이 동반되는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가 되고자 절치부심해왔던 안철수 후보의 야망이 실현될지가 언론이 띄우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됐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벤트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악재라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오전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며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이제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의 최대 복병은 역시 국민의힘 이준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준석이는 대놓고 안철수 후보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준석이는 최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의 일시적 지지율 상승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화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몸이 탄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발언입니다. 이준석이와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비호감을 넘어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당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가 절대 조건으로 대선 판도가 흘러갈 경우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나서 안철수 후보와 단판을 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단일화는 누가 뭐래도 대선 후보의 결단에 의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선에서 후보가 주인공이기에 말입니다. 이선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